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계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납타 협상을 앞두고 내일장 이제 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어 앞두고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에 대한 부분은 하락 출발하면서 휴장 이후에 다시 시장이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주요 지표인 ISM 쪽에서의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잠시 후 더욱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밖에도 유로존 쪽에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리스크로 불거져 오면서 시장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아무래도 미국과 또 캐나다와의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이 부분이 이제 9월에 여러 가지의 변수들로 인해서 9월 증시 지금 하락 출발하게 만들었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좀 아직 모든 것을 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이제 상황이지만 이머징 마켓이나 유럽 시장은 또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의 여파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이슈별로 짚어드리는 외신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소식들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양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예상치보다 꽤 좋게 나온 상황인데요. 잠시 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요,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헤르메스 이찬유 전문가입니다. 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상품들 모두 다양하게 달러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 S&P 지수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혹시나 포지션 잡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고, 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하면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같이 소통하는 방송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빅 이슈를 좀 많이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만큼 또 점검하기도 좋고 의사결정하기 전에 좀 더욱더 분석을 잘 모아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헤르메스 마스터님 말씀처럼 오늘 좀 질문 많이 보내주셔서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더 대처 가능하게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헤르메스 마스터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앞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PMI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 PMI가 61.3으로 월가 예상치인 57.5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ISM 쪽에서 나온 부분은요, 61.3.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7월 건설 지출도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0.1% 증가로 나왔다라는 점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4분 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4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오늘 하락 출발한 뉴욕 증시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부터 먼저 보시죠. 자, S&P 500 지수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하락 출발한 이후 계속적으로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0.52%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2,900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2,893.25포인트로 0.5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은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요. 7,616포인트 까지 눌리면서 0.8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실까요? 유로FX는 오늘장의 하락으로 1.16달러대가 깨집니다. 1.16000달러 선으로 000달러를 좀 이탈을 하면서 1.15450달러 선인 0.7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유로FX와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1200달러가 이탈이 됩니다. 1196.3달러 선으로 0.8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70달러가 다시 회복이 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현재 부근에서도 70달러를 지켜가고 있고, 하지만 오늘장에 이미 시세가 크게 나왔었죠. 71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71.40달러까지 기록을 했고요. 현재 부근에선 71달러가 이탈이 됐고 70.52달러 선인 0.60%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일단 하락 출발이 됐고요. 두 지수 모두 선물 쪽에서도 모두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FX와 금도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하지만 오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 전 시간에 큰 시세가 나오면서 71달러를 돌파를 했고,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상승 여력이 많이 또 둔화된 상황 속에서 70달러 중반대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박나영 캐스터와 함께 외신 쪽 소식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많은 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무역 갈등 소식입니다. 꼭 빠질 수 없는 이슈인데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에 따르면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워싱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면서 무역 관련 사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중간선거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요. 이 뭔가 바뀐다면 이 상황 자체가 악화되는 방향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선거는 11월 6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11월 4일 미국에 대한 오일 수출 제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빅 이벤트들이 좀 많은 달입니다. 11월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변동성도 함께 이어오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우려와 또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정치권이 금주부터 사실상 레이스에 돌입한 분위기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2달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 행정 권력과 또 입법 권력, 또 즉 백악관과 또 미국 상원을 동시 장악한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이 선거의 중심 구도가 이렇게 되면서 워싱턴 정치 역학 구조에도 지금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당연히 이 집권과 이 정치적인 부분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국 연준이 향후 12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4번 정도 더 올릴 것이다라고 ABM 암로은행이 3일
전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2.75에서 한 3% 정도로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ABM 암로의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현재 기준금리가 1.75에서 지금 2%고요. 또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시장은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FOMC가 총 12명으로 구성되고요. 이 중에 4명은 순환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구성원들이 들어서면 2019년에서 2020년의 FOMC는 지금보다는 약간 덜 매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좀 비둘기파보다는 많을 것이다. 즉 매파적인 기조를 좀 더 이어갈 것 같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라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의 부회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블랙록인데요. 네, 지금 4일 CNBC에 출연해서 미국의 행정부가 무역을 둘러싸고 채택한 정책이 오늘날의 이 글로벌 경제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말하면서 연준의 현재 신용 긴축 속도는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세계 증시의 움직임도 모두 이 미국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또 움직임에 의해서 함께 변동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무역 정책 이슈가 전 세계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도 함께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또 일본 중앙은행의 현재 정책 기조가 적어도 2020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옥스퍼드 이코노미스트가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아베 총리가 20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20일 총재 선거를 시행할 예정이고 또 지금 그리고 참의원의 과반 의석을 가진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이 총리를 뽑는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12년부터 임기 3년의 자민당 총재를 연임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켓워치 보도인데요. 미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9월에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950년대 이래로 항상 9월이 되면 모든 3대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1971년도에 도입이 돼서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무역전쟁 끝나지 않은 이슈고요. 또 여러 가지 11월 달에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가을도 역시나 그 예상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외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전달 도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 확대 예산안의 공개를 앞두고 유럽의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정치 불안이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고조시키면서 유럽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독일과 또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가 5년 내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3%를 넘어서면서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탈리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탈리아 리스크가 확산될 경우 유로존의 불안에 달러 강세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달러 강세는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부정적인 소식이다라는 점에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불확실성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극우와 또 극좌 연정으로 이런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유가가 올해 겨울에 90달러 중반까지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이 이란 제재를 가장 큰 이유로 들면서 올해 겨울까지 이 WTI가 최대 3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WTI는 지난 30일에 70달러를 넘어서면서 한 달 새 이 최고가를 찍은 바 있는데요. 지금 몇 주 안에 WTI 가격이 75달러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이 또 급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WTI와 또 브렌트유 모두 85에서 95달러 선으로 치솟을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만의 지금 석유가스부 장관이 3일 미국 경제매체 CNBC 인터뷰에서 유가가 연내 배럴당 $80를 상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현재 지금 유가가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유가가 배럴당 $70 초반에서 후반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등 이렇게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외신 쪽의 전망과는 사뭇 다른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실 유가가 $90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라는 일부 애널리스트들 예상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금 관련 소식입니다. 이 금 투자자들이 9월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이 마켓워치 칼럼니스트는요, 역사적으로 9월은 금값이 뛰는 달이라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금 거래가 자유화된 1970년대 초반 이후에 금 가격은 9월에 평균 2.1% 오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금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아왔다면 이번 9월에는 좀 좋은 소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머징 마켓들은 계속해서 통화 정상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올해 리라화 폭락으로 물가가 연속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터키 중앙은행이 결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터키 중앙은행이 시장의 기대만큼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 통계청은 8월 연간 물가 상승률이 17.9%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7월 연간 물가 상승률이 15.9%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아르헨티나 IMF 지금 구제 금융에 대한 조기 집행을 좀 요청한 상황인데요. 긴축 프로그램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페소화 가치가 좀 하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S&P 지수 관련된 소식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터키와 이렇게 아르헨티나발 충격 여파가 커지면서 신흥국 통화 간의 상관 개수가 올해 들어서 크게 높아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흥시장 자체는 각각 이렇게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투자자들이 익스포저를 줄이고자 할 때는 신흥국 불안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매도 압력은 커지고 또 자산 가격은 더 크게 지금 하락하게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흥국 통화 간의 상관 개수가 올해 급등하면서 지난해 초고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 올랐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다양한 소식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협상이 이제 또 내일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또 캐나다에 대해서 아웃이라는 그런 발언도 이어오면서 캐나다 달러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움직임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헤르메스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 긴장 속에서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인데요. 자, 전일 전거래일 대비해서 두 지수 모두 하락으로 빠지고 있고 일단 회복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0월물이고요. 미국과 이란 제재 불안감 속에서 상승 랠리를 재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아직 추가적으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초반의 가격대보다는 눌려있는 가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의 전략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지수입니다. 전일장 본장은 쉬어갔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 재개된 시장인데 역시나 내일 협상도 있고 앞으로의 지수를 앞두고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지수에 대해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가 지수입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관망입니다. 네. 시장의 스탠스와 좀 유사하게 가시는 걸까요? 어떨까요?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을 띈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나프타 협상에 대한 것들, 캐나다 협상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 나와봐야 하는 내용이고, 근데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타결될지 안 될지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증시가 요즘에 타고 올라온 것들이 그런 이슈를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하락하거나 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보다도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셔가지고 지수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9월 6일이죠. 내일 모레인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2천억 관세 부과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 그게 분할로 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한 번에 매길 건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들. 그리고 진행되고 뭐 9월 7일날 바로 뭐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항까지도 어떻게 되는지 뭐 그 부분에 따라서 전반적인 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는 건 뭡니까?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거는 두 덩치 큰 코끼리의 싸움이다. 그래서 한쪽이 물러나기가 쉽지가 않다. 패권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저는 지수면에서는 좀 길게 봤을 때는 한번 빠지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할 거다 해서 상승을 들었지만 상승한 이후에 이제 지금 시기가 9월달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이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시가 부담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고점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피로감 계속 고점으로 갔는데 뭐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저 충족될 만한 뭔가의 새로운 뉴스가 있지 않고서는 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나프타 문제라든지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문제죠. 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심리가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럼 당장 매도를 보느냐 하기에도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오늘 좀 전에 이제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또 되게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좋게 나온 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 증시를 받쳐줄 만한 구실이 되고 뭐 경제는 탄탄하다 아직 미국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받쳐주겠지만 무역 분쟁 여파들이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 지수를 가지고 매매를 하라고 하면 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별히 방향이 잡히진 않기 때문에 뭐 그래서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S&P 500 같은 경우는 2,900선 좀 주목을 하자라고 했고 2,900선에서 지지력 보이는지 어떤지 뭐 지지력 보이고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뭐 그 구간에서 올라갔던 구간들이 좀 나왔죠. 28일 날 이후에도 그 다음 날에 좀 나왔고 그 이후에도 지지받고 좀 더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고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빠졌는데 다시 뭐 제조업 PMI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2,900선의 지지력 저항, 뭐 요 부분을 보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보시자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팁을 드린 게 뭐냐면은 틱 차트 보시자. 틱 차트, 90틱 차트 보시고 내가 단기적으로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겠다라는 입장에서는 정배열과 역배열 상황을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할 때는 정배열 상황에서는 매수를 보시고 역배열 상황에서는 매도를 보자. 그것도 2,900선 위쪽에서는 뭐 위쪽 올라가는 매수 타이밍 보시는 게 좋겠죠. 2,900 아래에서는 아래쪽으로 빠지는 역배열을 보시는 게 좋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2,900선의 저항을 가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확실히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지 어떤지 여부를 오늘 정도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싶어서 관망의 의견을 좀 드렸고요. 나스닥도 좀 살펴드릴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 저번 주 이제 7,590선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7,590선이 저항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28일 뭐 저번 주 방송 날이었는데 올리지 못했고 이게 확실하게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타이밍부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보였죠. 역시나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근데 일단은 다시 한번 7,590선 최근 오늘이었죠. 좀 전에 찍고 나서 반등이 잠깐 나오는 모습 뭐 이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뭐 위쪽에서 저항을 잡는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7,640선 정도를 잡아봐야 되는데 뭐 S&P랑 지금 거의 동일한 위치죠. 뭐 여기서 지지력을 보이는지 마찬가지로 매매를 하실 때는 정배열 역배열을 보시고 7,640선 위쪽에서 정배열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도전을 해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일단 바로 돌파로 보시기보다도 어느 정도 흔들고 지지저항을 확실하게 다져주는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7,640선 지지저항 여부를 보시고요. S&P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2,900선 지지 저항 여부를 보시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속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요. 뭐 달러가 오늘 오른 것도 있지만 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받기로는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띠면은 증시가 올라간다. 뭐 증시가 올라가면 당연히 달러 강세를 띠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상관관계가 좀 없어졌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신흥국 위기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터키 위기들이 많이 오고 있죠. 뭐 그런 부분에서 달러 강세를 좀 유도하는 것들이 있고, 뭐 그러면서 증시도 마찬가지 부양받긴 하는데 그게 완전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증시가 올라갈 때 달러까지 따라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뭐 최근 흐름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달러가 좀 쭉쭉 빠지고 있었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 비판도 하기도 했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빠지기도 했었고, 그런데 증시는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는 좀 줄어들고, 신흥국 위기라든지 그리고 무역 분쟁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한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달러와 관련해서는 좀 연관지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따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으면은 달러 얘기는 좀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2,900선과 7,000 얼마였죠? 7,640선 구간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고점을 계속해서 좀 형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고점의 기준선들이죠. S&P 같은 경우 2,900선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 7,640선에 대한 지지 저항을 좀 확인을 하고 매매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 질문이 지수에 대해서 함께 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좀 풀어볼게요. 끝자리 5953님의 질문인데요. 마스터님, 그렇다면 지수 선물은 더 떨어진다면 어디서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일단 뭐 말씀해 주셨던 그 지지선에서 이탈이 되고 어느 정도 밀리면 매수로 접근해도 좋겠느냐, 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역 분쟁 얘기가 좀 불거져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일봉을 보시고 좀 보면요, 좀 아래쪽으로 지금 올 수 있는 자리가 2,850선까지도 밀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S&P의 상승 이 여력의 추세선을 훼손하진 않습니다. 너무나 지금 위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무역 분쟁 얘기가 미국이 시나리오대로 좀 다를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중국에 부과하는 시나리오들,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인가, 가장 세게 2천억을 다 그냥 부과할 것인가, 나눠서 할 것인가, 그리고 캐나다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 여부들을 보고 구간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다 가면 일단은 2,850선까지는 밀리는 게 나오지 않을까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서 또 이제 일봉상의 지지력을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좀 가는 부분이 나왔을 때 매수라는 게 낫지. 만약에 그냥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음봉으로만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미장이니까 미국이니까 가겠지, 막연하게 매수하는 거는 좀 또 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추세적으로 좀 더 뭐 단기 추세로 밀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황과 좀 접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 뭐 바로 포지션을 찍어달라, 뭐 포인트를 찍어달라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는 일단 2,850선 정도인데 그게 뭐 올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그래서 내용들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들 보고 나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아예 그냥 대놓고 뭐 기술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2,850에서 60짜리에서 지지력 보여주고 다시 뭐 올라가는 흐름들, 뭐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 뭐 미국의 좋은 소식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지금은 불확실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불확실성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중 무역 뭐 할 걸로 보이지만,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이지만 이게 또 풀려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실시간 시황이 역시나 중요한 시장이다. 뭐 여기에 따라서 뭐 하루 아침에도 뭐 상방과 하방 방향성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뭐 거기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 분쟁의 추가적인 고조가 시장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리스크로 계속해서 반영이 될 때에는 2,850까지도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저희 앉아있는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또 시황적인 측면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그 상황 시시각각대로 좀 유연한 대처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S&P 500과 나스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지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좀 접목시켜서 외신 쪽의 뉴스도 들어볼게요. 자, 박나은 캐스터 지수에 대한 뉴스 먼저 살펴볼까요? 네. 네, 미국과 캐나다가 이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이번 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현재 시점에서 미국과 캐나다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했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 계속해서 관세를 주고 받느냐, 또 보복 관세를 또 부과하느냐 이 부분이 또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오늘 증시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캐나다와의 나프타 협상을 유지할 만한 정치적인 필요성은 없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의회의 협상에 대한 개입이 없어야 하고요. 만약에 의회가 개입할 경우 나프타를 완전히 종료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요, 내일이죠. 이제 수요일 재개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어떻게 지금 추세가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중국과의 관세도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나눠서 부과를 하느냐, 한꺼번에 부과를 하느냐 또 이슈가 남아 있는데요. 나눠서 부과할 것으로 외신 쪽에는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는요, 이전에 이제 트럼프의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예정을 보도하면서 사실 이것을 시행하느냐 마느냐 자체가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를 계속해서 원한다. 위협적인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주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WTO에 대한 불만 사항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어서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유럽 증시는 좀 하방세를 이어가고 있고 아시아 시장 혼조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는 하지만 좀 이제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상승세, 그리고 일본 증시는 반대로 좀 하락세 오늘 이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유럽 증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탈리아 소식 좀 조금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탈리아는 이제 유럽에 있어서 좀 복병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와 또 정치적인 상황이 또다시 글로벌 리스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해 3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 선을 돌파를 했고요. 지난달 31일에는 3.2%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이후 최고치였고요. 또 독일과 이탈리아 간의 국채 수익률 격차도 5년 만에 가장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올가을 예산안에서 국가 부채를 심각한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유로 부분과 또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어서 네,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머징 마켓들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이야기 좀 언급을 드릴 텐데요. IMF에게 이제 구제금융 조기 집행을 좀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세계 이제 정세를 고려해서 세금을 인상하고 또 정부 부처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다라고 지금 국가적인 비상 경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또 이제 통화 가치를 좀 하락 견인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지수는요, 스톡 트레이더스라는 곳에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 9월은 이제 오늘 오프닝 이슈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950년대 이후 최악의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한 바 있고 또 1971년 도입된 나스닥은 반토막까지 난 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금값과 달리 지수는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다우지수가 9월 들어서 최고치 찍었는데요. 2.5% 지금 이미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역시나 하박세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달러가 어제장 95 초반 라인에서 중반 라인까지 또 빠르게 올라가면서 강달러가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죠. 현재는 95.62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월에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9월 대세 상승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외신 쪽에서는 이렇게 또 하락에 대한 부분인데, 헤르메스 마스터님 이 9월
상승설, 대세 상승설, 뭐 증시에서는 간간히 좀 나오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지금 상황에 맞춰서 네.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대통령이 이렇게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앞다퉈가지고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맞아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그전의 추세와도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전의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워낙 다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무조건 그게 맞다라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뭐 앞선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같은 내용이지만 현재 시점에 대한 시황과 시간적인 부분에서 바로 좀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는 그랬다, 이런 설이 있더라라는 그런 설에 먼저 좀 사로잡혀 있으셔서 현재 상황을 더욱더 직시 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더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어제장에 뭐 조기 폐장이고 또 본장에서는 또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오일이 좀 홀로 움직임을 보였었던 상황인데요. 워낙 초반에 오늘장 일봉상으로 보면은 윗꼬리가 정말 상당합니다. 1.85%까지 상승했었지만 지금 더욱더 가격이 떨어지면서 70.23달러까지 지금 눌렸어요. 0.19% 강보합인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오일도 관망이에요. 네. 마스터님, 오일, 변동성 오늘. 변동성이 오늘 갑입니다, 정말. 네, 최고인데요. 엄청나게 나왔고요. 네네. 뭐 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시황이 오일은 가장 섞여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란 제재 문제, 그리고 베네수엘라 디폴트 위기,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강세를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이제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10월 11월 달에 좀 풀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와 오펙 증산 얘기들 뭐 이런 것까지 뭐 두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도 아래도 좀 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봤는데, 뭐 지금 추가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비축유에 대한 것들이 약간 좀 시들해지는 상황을 틈타가지고 오일이 조금씩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기다 이란 제재가 좀 다가온다라는 것도 있겠죠. 뭐 실제로 이제 이란과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이 일일당 이제 160만 배럴 실제로 좀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줄을 것이다라는 이제 수요가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좀 차츰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이제 오펙 국가들의 추가 생산 여력을 좀 지켜보면은 앞으로 350만 배럴 정도 추가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뭐 지금 이란산 원유 지금까지 빠진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근데 추가 생산 여력을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오펙 국가들에서도 뭐 시설들을 많이 굉장히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란이 진짜 11월 달에 11월 5일이죠. 원유 수출을 막혀버리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해소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강세를 지지를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여러분들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를 뭐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오펙 국가들도 다 말하는 거고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수요를 보이는 것들이 거의 절반 이상에서 중국이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역 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은 굉장히 오일을 하방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가격을 좀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 부분이 이번 주 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상황을 보고 해야 되는 국면이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이슈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에도 허리케인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미국에 허리케인이 오는데 지금 걸프만 지역 쪽에 허리케인 하나가 상륙해가지고 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그쪽에 WTI 생산 시설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제 수요일 날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뭐 굉장히 위아래로 상충되어 있는 이슈 중에서, 강세를 띌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거기서 뭔가 피해가 나온다, 생산이 뭔가 안 된다, 중단이 된다,
뭐 이제 파괴가 된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승 부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로 많이 빠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 많이 흔들어가지고 거의 뭐 140틱 가까이 올렸다가 밀린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뭐 그대로 밀어버리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보합까지 왔고 네. 제가 저번 주 제시해드린 라인이 이제 69.1, 69.6, 70.0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자 같은 경우는 70.0 자리를 지지를 받고 그대로 올린 부분이고 다시 그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70달러 위 움직임이 지금 일봉으로 보시자면은 계속적으로 일단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뚫고 내려가려면 뭔가 새로운 하방 이슈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계속 많은데요. 달러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달러 강세 띠면 오일은 또 반대로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밀린 것도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죠. 뭐 어찌됐든 간에 가장 강력한 이슈는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허리케인 상륙권 뭐 지금 그게 가장 단기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네. 그 소식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그게 아니고서는 만약에 별탈 없이 지나갔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구간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나 오늘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위쪽으로는 70.50 중간으로는 70.00, 아래쪽으로는 69.60. 이 사이에서 아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내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 여부를 보시고 구간별 매매, 이제 길게 보시기보다도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5일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흔드는 구간 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추세 나올 때 들어간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제가 5일에서는 계속적으로 힌트를 드리는 게 뭡니까? 5일은 진짜 딱 하나만 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90T 차트에서 정배열, 역배열만 보자. 뭐 이거 제가 무료 방송 오시면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전부 다. 뭐 아직도 이거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찾아오셔가지고 제발 좀 챙겨 들으십시오. 이거 알면은 그냥 먹는 건데 왜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데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정배열된 상황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매수만 잡았다고 하면은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정배열되고 올라가는 흐름. 또 위쪽으로 고점 많이 왔어요. 그럼 하지 마시고 있다가 역배열되는 상황 보자 이겁니다. 역배열된 상황 언제입니까? 역배열 이때 됐잖아요. 이때. 되는 상황부터는 이제 매도로 보시기만 하면 그냥 편안하게도 먹는 거 아닙니까? 뭐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지금 상황은 또 어때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타임 나오면은 뭐 위쪽 도전할 수 있겠죠. 뭐 이것과 같이 제가 제시해드린 라인 때 같이 확인하시면서 지지저항 확인하시면서 틱 차트 적용해서 들어가시기만 하면은 수익 벽이가 오일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난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헤르메스야. 그러시면은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좀 들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70달러, 70.00 지지력 봐야겠죠. 뭐 이 부분 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이다. 지금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뭐 변수들이 많지만 뭐 오일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다른 상품에 비교해서 날씨와 기후에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뭐 허리케인 좀 대비해서 선반영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재료도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가격이 급등했다가 또 빠지는 흐름에 대한 부분은 달러가 또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빠진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요소가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뭐 1대1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또 공식을 또 낼 수가 없는 부분이 오일인데 그런데 또 차트로도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또 간편한 방법을 말씀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일에 대해서 외신 쪽의 뉴스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박나영 캐스터 오일에 대한 이슈들 정리해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일을 오늘 뭐 원래 변동성이 크지만 오늘 마스터님 말씀처럼 정말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시각각 또 기사도 많이 이제 상보가 나오고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오일 가격은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걸프만, 지금 멕시코만 해역에 지금 이 두 개의 오일 플랫폼이 지금 고든이라는 이 허리케인 때문에 지금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오일 가격을 좀 상승 견인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은요, 사실 멕시코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좀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이제 날씨 영향으로 이렇게 지정학적 우려가 아닌 날씨의 영향으로 이렇게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이렇게 생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브렌트유가 8월 중순 이래로 10% 이상 지금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지금 이란 제재도 계속해서 큰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지금 이란에 대한 뭐 수출 제재, 그리고 리비아와 또 베네수엘라의 이런 감산, 이런 부분이 항상 헤드라인이었는데, 이러한 헤드라인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증가할 것 같다고 JBC 에너지가 길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크레이 은행도요, 2017년 이래로 지금 오일 시장이 너무나 큰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도 그렇고 또 오펙과 러시아가 분명히 지금 증산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오펙의 이런 생산이 전 세계 오일 수출의 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80를 도달할 거고 그 이상 상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브렌트유는 평균 배럴당 $75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 예상치 $55를 큰 폭으로 지금 상회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NP 파리바스에서는요,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2019년까지 공급 이슈가 가격을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의 이란 제재 이 부분들이 당연히 큰 영향이고, 베네수엘라 또 여러 가지 리비아 사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런 문제들이 오펙과 그 이외의 국가들이 증산을 한다고 해서 상쇄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또 BNP 파리바스에서는 2019년 브렌트 평균 가격 $79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이란 오일 제재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란의 오일을 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입을 지금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중국 역시 지금 가장 큰 오일 소비국인데요. 이 부분 아무래도 수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대한 외신 쪽의 소식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문자로 질문을 주셔서 빠르게 살펴볼게요. 크루드오일 오늘 아침에 진입하신 포지션 상담을 주셨는데요. 크루드오일 70.03달러 아침에 매도 진입했는데 청산가 알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에 70.3, 지금 가격대가 70.03인데 현재 하락 전환하면서 70.03이에요, 지금 거의. 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저점 자리에 한번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지는 게 한 10틱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90까지는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빠르게 갈 거기 때문에. 60.90, 69.90이요? 90은 단기적으로 하시고 익절 잡아가시면서 좀 하시라. 뭐 한 계약 잡으셨는지 두 계약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분할로 좀 하시라. 그리고 지금 리스크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에 잡아가지고 위로 140틱이 뛰었는데 이걸 버티셔가지고 왔는데 더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신다고 하면은 이거 매매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죠, 지금. 만약 그냥 가버리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진짜요, 그죠? 네. 오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리스크 관리, 곧 죽어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지 살아남는 상품인데, 이게 너무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번 밀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구간까지 70.90 정도까지는 한번 오는 모습 보시고, 더 추가적으로 가는 거는 본절 잡고 보십시오.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냅두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아침에 매도로 70 초반대 잡으셨고, 지금 시간까지, 보셨다면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추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떨어지는 게 69.90까지 보나요, 마스터님? 네, 90 정도까지는 한번 네. 빠지는 모습이 나올 것 네. 같아요. 90, 80까지는. 네. 그러니까 뭐 중간에 90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진입을 어디서 할까요? 뭐 수익 봤어요? 좋아요?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내가 이 선물을 지속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맞추셔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번에 매매에 목숨 걸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굳이 지금 아니더라도 좋은 자리 나오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뭐 지금 한 번에 매매에 난 무조건 수익을 봐야 돼. 이 오기를 부려가지고 이제 계좌가 아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리스크 관리, 원칙 매매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뭐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신세계와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다시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